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셋째 주 주식해서 여행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녹화 날인 오늘은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라고 하는 대안인데요. 이름만큼 가장 추운 날일 거라고 생각해 드시겠지만 소환보다는 실상 따뜻한 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대안이 가면 입춘까지는 2주 정도라고 해서 생각보다 봄이 빨리 올 것 같은데요. 겨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겨울 다 갔다라고 반갑기도 하시겠지만 반면에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겨울 간다고 해서 아쉽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해서 여행가자에서는요. 한겨울에 즐겨보기 좋을 축제 장소로 여행지 선정해봤습니다. 또 여행을 가려면 종잣돈이 필요하겠죠. 주식 수익 실현 꼭 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목으로 오늘도 꼽아놨습니다. 니까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럼 주식해서 여행 가자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여행지와 또 두 가지 종목 소개해 주실 분이시죠.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별탈 없이 잘 지내셨나요? 네, 감기 많이 나셨네요. 네, 저요. 네. 네, 저번 주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죠. 방송 중에 좀 기침 소리도 났었던 것 같아요. 네, 얼굴도 많이 안 좋아지셨었거든요. 지난주에는. 근데 그랬나요? 이번 네. 주는 뭐 그다지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감기가 좀 독하게 걸렸었는데 네. 빨리 나으려고 네. 이 병원도 옮겨보고 네. 또 집에 가습기도 사보고 이러면서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병원을 옮기면 감기가 금방 난다요? 이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갔죠. 아, 대형 병원이요? 네. 예. 그랬더니 똑같은 약 처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조금 다른 약을 처방하긴 했는데요. 아, 예. 이 검진이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근데 좀 더 네. 복잡하지 않습니까? 대형 병원은 1차 진료기관에 그 조사서 가지고 그러니까 또 가다 보니까 복잡하실 텐데요. 그래도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빨리 감기를 낫고 앵커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네, 가시죠. 칭찬이시죠? 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네, 많이 부장님도, 나신 거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도 요즘 감기가 정말 독하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어떻게 감기 잘 떨치면서 잘 네. 보낸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여행지를 소개하기 전에 네. 항상 그 순서대로 하자면 이 저번 주 종목 리뷰부터 저희가 하죠. 그렇죠. 예, 네. 종목 두 가지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네. 이번 주도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준비됐는데 일단 또 한 종목과 한 종목의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 그런가요? 보여져서 네. 또 한 종목은 목표가를 달성하고 한 종목은 손절가를 이탈하는 또 극과 극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항상 이럴 때는 평소에 전문가라면 주식 전문가라면 잘한 것만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못한 것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안 좋은 종목 때문에 혹시나 매매하셔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일단 사죄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앞으로 대응책까지 함께 AS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 이럴 때는 일단 안 좋은 종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모습들부터 특히 오늘 안 좋은 모습들이 쭉 나오면서 어떤 이 손절가를 이탈하는 모습들인데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녹화 날 기준으로 1월 12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화인베스트리 있습니다. 네, 화인베스트리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녹화 날인데 일단 가는 날이 장날인 만큼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네. 안 좋게 마감돼서 좀 아쉽고요. 일단 8% 정도 이상 하락하면서 주가가 마감을 했는데 화인베스트 같은 경우 나왔던 이슈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다 보니까 그에 네. 따라서 어떤 보유예수 즉 상장 전에 갖고 있던 기관의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리는 어떤 매도가 금지되는 어떤 흐름들 쪽에서 풀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크게 하락한 모습들이 좀 나왔던 상황들이고요. 일단 작년 7월 22일 날 상장이 된 종목이다 보니까 6개월, 그러니까 보통 상장 종목들은 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보유예수가 걸리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같은 물량이 한 6개월 정도 끝나고 보유예수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과 함께 기관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어떤 충격을 좀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 손절가 위험관리 가격대로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약 한 4,400원대 직전 저점대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 위험관리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이하까지 쭉 하락하면서 4,100원대 부분까지 하락을 했던 좀 엉망인 주가의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럴 때에서 만약에 손절을 못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단계는
기술적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수급과 함께 안 좋아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1차 지지권 부분까지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통의 경우는 일단 추가적인 수급 압박이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한 4,100원대 부분에서는 다시 반발매가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1차 지지권 내 쪽에서 4,300원에서 4,400원대 부분까지는 다시 반등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정한 1차 이격도 지지권과 함께 보게 되면 4,100원대 부분이 단기적인 지지권이죠. 파란 선분과 닿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저가 때 흐름들 4,300원대와 4,400원대 부분을 다시 시도를 하면서 단기 이격을 좀 좁히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일단 정리를 하셔서 단기 어떤 손실폭을 좀 줄이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기업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만큼 수급만 조금 더 보강된다라고 하게, 수급만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반발 매수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래도 선전한 종목인데요. LG상사였었죠. 지난주 1월 12일 날 녹화 날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잠깐 쉬다가 바로 어떤 목표가 부분까지는 강하게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로는 짧게 설정한 목표가가 32,000원대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33,000원대 부분까지는 연장을 해놨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래가 유입되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범한 판토스 지난주에 강조드렸었죠. 범한 판토스를 인수하게 됐었을 때 상사가 어떤 물류 부문을 안 하셨을 때 그랬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가에 그대로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 쪽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 시도를 했던 모습들인데 일단 알려진 재료입니다. 알려진 재료고 거기다가 어떤 그 지분 인수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해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시도하다가 꺾이는 시점들 이런 점 쪽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 단기 수익 실현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정도 부분에선 정리하셔서 짧게 수익률을 챙겼다고 한다면 일단 한 종목은 하락, 한 종목은 상승 어떻게 보면 쌤쌤이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좀 더 좋은 종목으로 둘 다 종목들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지난번 삼성 LNS와 같은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 주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이번 주 여행지도 이 겨울 축제 현장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또 찾아봤더니 이번에는 또 제가 방문했던 곳이 축제가 열렸더라고요. 태백산에서 열리고 있는 지금 눈꽃 축제 현장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태백산 눈꽃 축제 자세한 내용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가셨을 때 강원도를 한 바퀴 쭉 다 돌고 오셨나 보죠? 네. 아니요, 이거는 이제 한 3년 전에 갔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다닐 때 이 친구들과 함께 갔었던 곳이라서요. 3년 전이 아니고 13년 전이시겠죠? 뭐 13년 죄송합니다. 아니죠. 왜 이러세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이제 그 강원도 특집으로 거의 꾸며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 하게 되면은 산 많고 한 어떤 눈이 많이 오고 그렇죠. 산 많고 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절경을 이룰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축제가 겨울 축제가 강원도 쪽에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다 보니까 영광 검색어 쪽으로도 추가적인 또 축제가 몇 개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 앵커님의 특성상 한 번 꽂히면은 계속 하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축제를. 겨울에 가는 게 아쉬우니까요. 좀 겨울 축제로 꾸며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겨울을 좋아하시나 보죠? 아니요. 그렇게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냥 뭐.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 봄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봄에도 또 축제가 많죠? 네, 봄에는 이제 봄꽃 축제 현장으로 좀 준비해볼까 싶은데. 현장에 가셔서 하는 겁니까? 네, 뭐 기회만 주신다면, PD님이 기회만 주신다면 현장 리포팅도 해보죠, 뭐. 아, 예. 혹시 저는 안 가고 저는 이 자리에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원하신다면 같이 가볼까요? 그거는 비용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백산 눈꽃 축제가 아직은 안 열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1월 23일부터 열리는 녹화날 기준으로까지는 아직 안 열렸는데 이번 주 후반 금요일이죠.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조금 짧게 축제를 여네요. 네, 왜냐면 여기 이제 조각이나 이런 전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제 유추로는
네, 이제 녹다 보니까 네. 예, 눈이 녹고 그렇게 되면은 오래 전시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바람 불고 그러면 또 조각 부분이 날려가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2월 1일까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축제 현장은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 도립공원 단골 광장이랍니다. 약간 그 태백산 안쪽에 골짜기 안쪽에 보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네. 거기 가시게 되면 네. 사진처럼 굉장히 산과 이 눈과 얼음이 굉장히 예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진 찍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가보셨나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혹시 가서도 죄송합니다. 셀카 네. 놀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겠네요. 네, 저기 얼음 조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 있어서요. 네. 제가 갔을 때가 2년 전, 3년 전이었는데 그때 한창 이 강남 스타일이 인기를 끌 때여서 네. 이 싸이 얼음 조각이 가장 크게 조각이 돼 있더라고요. 얼음이 많이 필요했겠네요. 네, 그 크기가 일단 사람보다 훨씬 컸고요. 거의 네네. 4m에서 5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화려한 이 얼음 조각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 네. 또 태백산이다 보니까 이 산세도 좀 있는 와중에 네. 눈도 많이 와서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뭐 직접 갔다 오셨으면 직접 얘기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거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네. 직접 다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부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아, 네, 제가 계속해서 이 생생한 경험담을 첨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저는 네. 그냥 조사한 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네. 워낙 그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니셨던 앵커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드는데요.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눈 조각 있고요. 눈으로 조각한 거겠죠. 그리고 얼음 조각 이런 거와 함께 또 이제 눈꽃 터널, 뭐 눈 미끄럼틀, 스노우 래프팅, 뭐 가족분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즐길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한번 쭉 보통 보면 뭐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요즘 공중 방송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 네. 그런 쪽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험 경험 그리고 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눈 조각 경연대회도 한답니다. 네. 새로운 게 생긴 것 같네요. 네, 제가 몇 년만 젊었어도 대학생의 신분으로 갈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닥터피쉬 예전에 이거 많이 유용했던 것 같은데요. 네. 조격탕 이것도 있다고 하는데 뭐 야외에 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조사의 한계입니다. 야외에 있다면 물이 좀 따뜻해야 될 것 같은데. 찬물에 해서 네. 닥터피쉬가 제가 알기로는 온천에 살던 그 물고기를 알고 네, 있어서 그렇죠. 따뜻한 물에서도 아마 잘 살 것 같아요. 네, 아마 혹시 거기에 따뜻한 뭐 지하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유추하는 상황들이고요. 네. 가보고 얘기를 드려야겠죠. 예, 그래서 그렇고 이제 또 시베리안 허스키 요게 아닙니다. 이건 네. 강아지 품종이죠. 얘가 이제 개 썰매 타기도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채롭네요. 네, 추억의 겨울 놀이마당, 뭐 팽이나 아니면 그 안전뱅이 썰매겠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아마 체험하시기도 딱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나 조금 멀지 않은 곳에 태엽백 체험공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보면 거기 옆에 석탄박물관도 있고요. 네, 바로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태백 체험공원이라고 있는데 과거의 탄광은 어떻게 구조가 이어졌을까? 아니면 이런 관련 쪽에서 현장 학습관이나 아니면 네. 그 탄광 사택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채롭게 준비됐다고 하니까 참고로 저는 예, 홍보위원이 아닙니다만은 네, 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쭉 지내보시고 그리고 눈꽃 축제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가서 뭐 드셨나요? 저요? 네. 그때 근처에 있는 오리 유명한 집을 찾아서 오리를 먹었던 것 같아요. 오리만 떨어져 있나요? 심리도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아, 오리가 유명한가요? 태백 쪽에? 아니요, 유명하진 않았는데 그냥 근처에 맛집이라 그래서 그때 좀 10명 이상 갔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뭐가 한우를 먹고 싶었지만 효도 관광이라뇨. 대학생 때였다니까요. 이 소고기를 먹고 싶었지만 대학생인지라 가격과 함께 타협을 봐서 맛있는 곳으로 찾다 보니 오리를 오리도 먹었죠. 만만치 않을 텐데요. 뭐 그래도 뭐 적당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보통 그렇게 여행 단체로 가게 되면 각출 하십니까? 각출해서 뭐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갔죠. 아, 그렇군요.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아니요, 10만 원까지는 안 들었고요. 네, 왜 궁금하세요? 여행 가고 보통 오리 먹으면 되면 오리 보통 1인당 한 마리 드시지 않으세요? 1인당 한 마리는 안 먹죠. 그 정도 먹어야 좀 마리가 먹었다 생각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렇군요. 좀 소식주의자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거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백산 눈꽃 축제 한번 다녀오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시즌이 된 만큼 한번 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닌가 싶은데 다음 주
또 축제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축제입니다. 네. 네. 지금 녹화한 날이 1월 셋째 주인데요. 이번 주 주말부터 계속해서 태백산 눈꽃축제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이 친구나 뭐 연인이나 가족끼리 다 같이 가도 무방한 여행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 주 종목은 뭐가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두 가지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뭐가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주에 한 종목과 한 종목의 희비가 교차하는 바람에 이번 주는 둘 다 B는 빼고 C자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종목을 좀 잘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이 AJ 렌터카입니다. 네, 렌터카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면허가 없으신 관계로 네. 저요? 예. 그래서 그냥 저 다음 달에 딸 겁니다. 네, 그거는 가봐야 되겠죠? 예. 네, 제가 항상, 따서 네. 인증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증하시면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나오시고 아니요, 그러면은 그건 아닌데. 예, 본인의 나이가 공개되겠네요. 네, 네.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J 렌터카는 말 그대로 렌터카죠. 옛날에 VIP 렌터카로 시작을 했다가 아주 렌터카. 예, 네. 그래서 지금 AJ 앞에 이름 멋있네요. 예, 저도 이제 앞으로 MS로 불러주십시오. MS요? 네, 제 약자입니다. MS 회사가 생각나네요. 아, 예, 마이크로소프트요. 네, 제 회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예,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렌트카로 중요한 사업을 영위한다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렌터카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죠. 네, 그래도 나름대로 독보적인 입지 그리고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렌터카 회사 저도 렌터카 회사를 처음 써본 게 제주도였죠. 제주도에서 네. 이동수단을 하기 위해서 렌터카를 써보고 참 편리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벌써 과거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다 네, 저도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태백산 여행 갔을 때요. 친구들하고 차를 렌트할 때 이 AJ 렌터카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특정 상표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 그래요? 항상 종목 소개하니까 제 경험담도 녹이는 거죠, 뭐. 그렇죠. 예. 어디다 녹입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AJ 렌터카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자동차를 오로지 소유의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즉 자동차를 내가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차를 그냥 현금을 주고 다 샀죠. 근데 요즘에는 차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렇죠. 어떤 할부, 리스, 그리고 렌터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기업 쪽에서 많이 쓰는 부분들도 또 렌터카가 하나의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생활에서 좀 다양한 분야로 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2011년도부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한 4천억대 정도의 매출을 보이던 구조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5,800억대 그리고 올해는 한 6,700억대까지 점진적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죠. 그런 쪽에서 쭉 증가가 되는 모습들인데 순이익이 2011년도에 140억대 부근에서 2013년도 180억 그리고 작년에 220억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270억까지 늘어나면서 점진적인 실적이 우상향할 거라는 흐름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시가총액이 3,800억으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업종 치고는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시장 기준보다는 좀 비쌉니다. 하지만은 실적이 우상향이 계속된다. 그리고 성장이 계속된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를 했는데 일단 그 자동차 관련해서 중고차를 어떤 그 매각하고 매입하는 어떤 그런 중고차 서비스 시장까지도 확장을 시키면서 올해 추가적인 사업 부분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들이 좀 더 부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부채 비율이 300% 정도 된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리스나 아니면 지금 렌트카 회사의 특성상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보율이 1600%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들 쪽에서 계속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주가도 어떤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한 그 12월 달, 작년 12월 달 부분에 한번 주가가 크게 출렁인 적이 한번 있습니다. 하한가까지 나오면서 출렁인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에서 어떤 렌트카 회사와 관련돼서 세금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조정해서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이 나와서 렌트카 회사들 관련돼서 충격을 좀 받았다가 이 부분을 좀 철회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가에 더 이상 걸림돌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실적 부분만 보면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나왔던 하한가에 대한 충격, 특히 주가가 그때 어떤 그런 부분만 없었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에 대한 12월 달에 대한 충격을 지금 한 달에 걸쳐서 소화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런 관점 쪽에서 직전 고점대 약 한 18,000원대 안착을 위해서 지금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기관에서 꾸준히 들어오면서 어떤 눌림목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 18,000원대 부근 안착이 어떤 주가의 다른 단계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안착하게 되면은 다음 목표가인 한 19,000원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어서 목표가는 19,000원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손절가를 뺄 수가 없겠죠. 손절가는 이제 16,500원, 즉 이런 상태에서 다시 주가가 최근에 약 한 3, 4일 동안 저가대를 지켜왔던 가격대를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16,500원대가 중요한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보시면서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AJ 렌터카였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렌터카 사업 부분에서 중고차 사업 부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당 종목은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22일 녹화날 기준으로 한 주당 17,550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는 19,000원까지, 또 손절가는 16,500원까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뭐가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두 번째 종목은 오늘 뭘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또 두 번째 종목도 야심차게 또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 장 초반에는 딱 가격이 맞다라고 생각됐는데 종가를 보니까 더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실적입니다. 예, 실적이라고 한다면 볼만한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비츠로 셀입니다. 네, 회사 이름만 가지고는 짐작이 가시나요? 셀이라고 해서 세포. 네, 세포. 네. 또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네. 리튬 전지를 만드는 회사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너무 대본에 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저 다 찾아보긴 했는데. 틀리는 것도 이렇게 지적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비츠로 셀 하게 되면 맞습니다. 그 어떤 셀 구조를 이렇게 쭉 돼서 전지 관련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츠로 셀 하게 되면 뭐 비츠로 관련된 이제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 1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아니고 1차 전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전기 제조, 그러니까 전기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바로 전기 저장 장치를 뒀다가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여름 때 보게 되면 항상 전력 부족 때문에 말이 많았을 때 대용량 저장 장치, 즉 ESS라고 하죠. 이런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많이 분류가 되고, 또 하나 회사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알았는데 용어만 익숙하네요. 네, 그렇죠. 항상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스마트 그리드 하게 되면은 그리드죠. 그리드. 예, 그러니까 어떤 쉽게 얘기하면 원격 검침, 제어 장치 뭐 이런 쪽의 흐름들인데, 과거에는 만약에 전력을 얼마만큼 썼다 그러면은 조사원이 가서 일일이 가서 눈금 이만큼 썼으니까 올해 뭐 100kW를 썼다 이렇게 검침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격으로 검침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런 부분들이 단지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쪽으로 활발하게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응용될 수 있는 분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도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양호하게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실적 부분을 볼 때 약간 좀 혼선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2014년도 6월 달이 매출액이 갑자기 줄었던 모습들, 이거 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결산 기준이 2013년도에는 3월 달 결산이었다가
2014년까지 3월달 기준이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6월달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 기준이 바뀌는 과정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한 분기 실적만 반영이 됐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추세를 보게 되면은 순이익이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들 확인되는데 순이익이 약간 주춤했다가 올해 실적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인데 분기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2014년도의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하반기 들어서 약 한 20억대에서 30억대 부분까지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내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이제 더 실적이 턴어라운드의 기반이 작년에 마련이 됐고 그래서 올해는 약 한 20억대에서 30억대 쪽으로 한 단계씩 높아가는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큰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올해 실적이 약 한 100억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순이익이 달성하겠다라는 흐름들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이를 반영하면서 특히 앞으로 성장하는 주가에 대해서 먼저 실적 흐름들이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실적 개선과 주가 흐름들은 우상향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실적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 17%, 부채가 없죠. 그런 가운데 유보율이 900% 정도까지 되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재무적인 부담도 없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마찬가지로 주가가 8,000원대 부근에서 이제 9,000원대 근접하는 가격대까지 들어오는데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떤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반들, 특히 최근 들어선 외국인까지 조금 더 동반하는 모습들까지 확인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이제 우상향으로 서서히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 쪽에서는 일단 실적 그리고 수급 맞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눌림목 쪽에서 잘 사면 다시 수익이 계속 확보되는 그런 관점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흐름들을 보셨을 때 일단 눌림목 특히 지금 보라색 선으로 확인된 눌림목만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서만 공략했어도 계속 수익이 5%에서 짧게는 5%에서 10%까지는 계속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기회를 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눌림목이 끝나고 8,2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또 한 번 강한 또 점진적인 상승세가 보여졌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이 보라색 선 안쪽에서 눌림목 확인 뒤에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 번 고점대 즉 9,100원대 부분을 돌파해서 새로운 신고가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좀 더 빨라진다. 수급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주가 탄력도 좀 가파르게 움직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 약 한 9,500원대 부분 정도면 일단 어느 정도 단기적인 신고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450원으로 단기적으로 최근 들어서 어떤 그 보라색 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선까지 해서 이 부분이 이탈된다 그러면은 어떤 손절 그리고 위험 관리를 하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비추로셀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추로셀은 현재 1차 리튬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그리드 부분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실적 턴어라운드 기반이어서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추천되고 있는데요. 현재 1월 20일 녹화날 기준으로 한 주당 8,94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9,500원, 또 손절가는 8,450원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을 두 가지 종목 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여행지와 함께 두 가지 종목도 살펴보다 보니까 벌써 이 녹화가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부장님 오늘 네. 녹화 마무리하면서 혹시 못다한 말 있으신가요?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못다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렇겠죠. 네. 아까 여행지 얘기하면서 갑자기 음식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뭐 그때 음식 얘기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셨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궁금했었습니다. 태백 가면 아. 과일 뭘 먹어야 될까? 네. 보통 그 수수개떡인가요? 참 또 그쪽에서 무슨 그런 좀 특이한 또 게 유명했었는데 혹시 드셔보셨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때 그건 먹진 못했고요. 네. 그냥 하도 정신없이 10명 이상이 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MT네요, MT. 네, MT였죠. 네. MT여서 뭐 그런 특산물을 뭐 먹는다든지 이러진 못했고요. 네. 그냥 태백산에 갔고 거기서 뭐 놀았고 뭐 숙소에서 놀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운전면허를 따셔서 네. 그다음에 렌터카를 하신 다음에 네. 한 손으로 이렇게 쓱 하고 운전하시면서 뭐 바람 쐬고 이렇게 쭉 다녀오시게 되면 또 새로운 라이프가 펼쳐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꼭 면허를 따서 네. 이제 부장님께 인증을 한번 그게 하도록 먼저겠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여행지 얘기하다가 한마디를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네. 그 태백산에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눈이 하도 많이 와서 뭐 이럴 땐 꼭 이걸 타야 돼 이러면서 어떤 친구가 그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멘트 포대, 쌀 포대 이런 거죠. 그런 네. 걸 가지고 그 산을 하행을 할 때, 하산을 할 때 그걸 타면서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친구 살아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도 같이 탔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리고부터 좀 충격으로 인해서 약간 좀 실어증 아니면 뭐 이런 아니요, 거. 다치진 않았고요. 아, 예, 괜찮으세요? 네, 이게 추천하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위험이 아니라 네. 예, 삶은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그 산 이제 정상쯤에서는 좀 위험하시고요. 이제 거의 이제 산 다 오셨으면은 그 얼음이 전시된 데가 있어요. 네. 그쪽 부근에 이렇게 좀 약간 땅이 넓게 있거든요. 네. 살짝 경사가 있으니까 네. 거기선 타셔도 안전할 것 같아요. 연세를 생각하시고요. 네,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네, 가급적이면 네. 그러지 마시고 정상적인 코스에서 뭐 보드, 스노우, 스키 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근처에 많긴 하죠. 네, 좀 사소한데 그런데 너무 그러시다가 다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엉성한 네. 마무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행지로 태백산 눈꽃축제 현장 그리고 두 가지 종목 추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많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주말 활용하셔서 이 추천해드린 여행지 이 여행해 보시고 또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행지와 더 알짜배기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